잘들 지내셨어요? 네. 아이고, 이제는 확실하게 가을로 접어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동안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변화들이 천지 자연에서도 벌어지기도 하고 또 인간 사회에서도 벌어지기도 하고 그래 이렇게 참 근심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또는 전전긍긍하면서 이국리 저국리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세월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거친 파도가 치고 있을 때 우리가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법회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제 그런 것이잖아요. 우리가 했던 그런 기도와 법회가 어쨌든 좀 구체적으로 힘이 되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은 사실은 늘 이제 반복해서 했던 얘기 중에 법문하는 게 이제 두렵고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이제 했었고 보현법회가 상당히 오랜만에 하는 느낌이 있어요. 했어요? 내 기억에 지금 뭔가 이게 이번엔 뭘 해야 되나 이 생각 저 생각하게 됐는데 마침 그 무렵에 이거 얘기했으면 좋겠다 하고 주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잘 됐다 그러면 그 얘기 하자. 조금 전에 우리가 보현행원가요? 처음에 한 게? 거기 가사에 보면 두 눈 어둔 이네 몸 이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이 두 눈 어두운 이네 몸을 굽어 살펴서 좋은 법문을 좀 해주십시오 하는 이런 내용이잖아요. 법문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게 뭘까요? 이 가사 속에서 두 눈 어두운 이네 몸 굽어 살펴서 법문을 해주십시오 좀 이런 내용인데 우리가 법문을 들어서 하고자 하는 일이 뭐예요? 그렇죠. 눈 뜨는 일입니다. 눈 뜨는 일. 눈 뜨는 일. 실제적으로 우리가 눈먼 봉사인 상태라고 한다면 눈뜨게 하는 일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까? 더 큰 일이 있을까?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 더 고마운 일이 있을까? 이보다 더 위대한 일이 있을까? 이보다 더한 기적이 있을까? 이보다 더한 신비가 있을까? 어떨 것 같습니까? 눈뜨게 하는 일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가 이런 것들을 금방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어쩌면 실상사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라고 해야 되나? 내용이 이 내용이 전부라고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니죠. 과언이. 그런데 이제 눈뜨게 하는 일이 그럼 뭔가 하고 보니까 법문하는 일인 거잖아요. 법문하는 일. 결국은 이제 말씀이죠.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눈이 밝아진다. 이런 얘기죠. 그냥 대충 생각하면 두 눈 어둡다는 말이
생물학적인 봉사를 얘기하는 것처럼 또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뭐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생물학적인 봉사 상태의 어떤 해결책을 강구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걸 몰라서 문제다. 알아야 될 걸 잘 알고 살아야 되는데 알아야 될 걸 모르는 채 사니까 뭐 애써 뭘 하긴 하는데 끝없이 헤매는 결과가 주결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알아야 될 걸 제대로 알게 좀 해주십시오 하는 이런 얘기거든요. 법문해 주십시오 하는 이 말은, 법문해 주십시오 하는 말은 꼭 알아야 될 것을 참되게 잘 알게 좀 잘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이런 마음이란 말이죠. 바로 이제 그런 우리로 하여금 알아야 될 걸 참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실상사에서는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해왔어요. 뭐 어느 절에서도 하죠. 어느 절에서도 하지만 특별하게 실상사는 좀 어쩌면 자랑해도 좋을 그런 내용들을 많이 해왔다는 얘기죠. 혹시 뭐 짐작되는 게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얼른 떠오르는 게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오늘은 제가 이제 실상사를 자랑하는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자랑하는 얘기를. 사실은 실상사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이 객관적으로 사실은 평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아전인수격으로 우리 잘하고 있어. 아전인수로 뭐 이렇게 해서 자랑하는 이런 게 아니고 제3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그래 그런 것이 불교지. 그렇게 하면 참 좋지.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겠네.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글로 쓰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뭐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직접 하고 있는 내용들 중에 하나를 든다면 조금 전에 우리가 약사경 독송했잖아요. 약사경. 이것도 사실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 민주주의라는 사회가 이루어져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그런 개방되기도 하고 다양한 것들이 함께 하도록 할 수 있는 이런 사회적 시스템이나 분위기가 이제 만들어져 있으니까 사실은 이 문제가 안 되고 그냥 흘러가고 있는데요. 옛날 같으면 큰일 나는 일이에요. 아무 데서나 경전을 만든다는 일 자체가. 옛날 같으면 큰일 나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는 경전에 있는 내용을 현대인들이 잘 알고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럴 수 있도록 뭔가 내용을 해석하고 설명해야 된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이루어진 것이 이제 약사경이죠. 어쩌면 실상사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것. 한번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꼽아보면 어떤 게 있을까? 그렇죠. 아침법석도 그 중에 하나네. 그러고 보니까. 아침에 하루를 여는 법석. 이제 실상사의 일상 속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죠. 그런 것들이. 그것도 사실은 뭐 어디서도 사실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런 것들이. 약사경 금방 얘기했고, 붙들어 살자 발언문. 이거는 이제 경이라는 말은 붙이지 않고 발언문이라는 이름으로 해요. 이것도 내용이 그렇습니다. 네. 어디다 내놔도 자랑스러울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들. 또 뭐 있을까요? 생명평화 백대서원 절명상. 사실 이거는 불교로 해서 만든 건 아닌데,
다만 우리가 제일 많이 쓰고 있죠. 우리가 제일 많이 써. 내용적으로는 사실은 불교 언어는 별로 가능하면 안 썼어요. 대중 언어로 표현되는데. 사실은 백대서원 절명상 내용도 뭐 그 중에 하나죠. 그런 것들이. 또 뭐 있을까요? 떠오르는 게 지금. 떠오르는 대로 얘기해보고 있습니다. 떠오르는 대로. 생명평화 문의.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뭐, 어디다 내놔도 우리가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사부대중 공동체. 그것도 자랑거리죠. 예, 사부대중 공동체. 또 석탑은 여기저기 다 있어요. 시상사면 있는 게. 그리고 옛날 거 말고 옛날 거는 대부분 다 비슷하거든요. 옛날 거 말고 우리가 그렇죠. 약사전 후불탱화라고 하고 이름을 생명평화의 춤이라고 했죠. 약사전 후불탱화. 또 뭐 있을까요? 선제집. 선제집 편액. 편액은 내가 볼 때는 이러면 현재집 편액. 선제집이라고 하는 편액은 그 중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예. 또 뭐 있을까요? 공동체 수행이나 그것도 좋은 거네. 예. 사실은 또 따지고 보면 무슨 농장, 공방, 또 어쨌든 뭐 생명 살림의 조건들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잖아요. 생명을 잘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더 건강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농장도 운영하고 매장도 운영하고 공방도 운영하고 이런 것도 사실은 저는 뭐 국제적으로는 모르겠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어느 사찰에서도 없어요. 생명들로 하여금 더 안전하게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하는데 도움되도록 우리가 생활 조건들을 만들어 가자. 그런 게 이제 공방도 있고 또 매장도 있고 농장도 있고 또 뭐지? 뭔 단지? 꿈단지. 꿈단지도 있고. 그런 작은 학교도 있네, 작은 학교도. 예, 작은 학교. 예? 어린이집? 어린이집 없어졌잖아. 이렇게 찾아보면, 사실은 이게 다, 실상사 산중 불사란 이름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불사란 이름으로. 근데 우리는 불사하면 뭐 탑 세우는 거, 부처님 모시는 거, 법당 짓는 거, 주로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도 당연히 불사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어쩌면 이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불사들이 어쩌면 무슨 지금 설명드린 내용들은 무슨 불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두 눈 어두운 두 눈을 뜨게 하는 불사들입니다. 어두운 눈을 뜨게 하는 불사. 달리 표현하면 알아야 될 것을 제대로 알게 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또는 도움되는 불사들이라는 얘기죠. 그 중에서 이제 법문이라는 말과 연결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제 언어로 표현된 것들 또는 글로 써진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문자 반야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죠. 실제 불교는 부처님이 말씀을 보면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법에 의지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이 더 중심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주로 사람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이게 좀 문제예요, 사실은. 사람 중심으로. 법을 중심으로 가지 못하고.
우리가 이제 법을 중심으로 또는 법을 기본으로 뭔가 이게 불교를 해보자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문자 바람이라는 문자 반야라는 말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고, 그 내용들은 아까 얘기한 것 중에서도 특히 글로 된 것이 약사경이라든가 또 하루를 여는 법성 내용이라든가 또 뭐 붓따라 살자 발언문이라든가 백대서원 절명상이라든가 뭐 이런 등등의 내용들이 다 이게 문자 반야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문자 반야 불사를 해보자고 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지금 진전시키는 게 있어요. 진전시키는 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무슨 불사인지? 그렇습니다. 주련불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련불사. 사실은 주련불사라는 말에 해당되는 것이 이미 이루어진 게 몇 개 있어요. 하나는 선제집이라고 하는 편에 이렇게 큰 건물을 잘 지어놓고 한글로 편액을 거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다 한문으로 되어 있어요. 다 한문으로. 우린 가급적이면 현대인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한글 편액을 걸었죠. 저것도 굉장히 사실은 획기적인 일들입니다. 획기적인. 또 진행된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사철학문에 있는 주련.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가득함도 빛나고 비움도 빛나라. 이것도 사실은 우리말 아니야. 불교 언어로 좁혀서 보면 우리가 그냥 너무나 자주 하고 있는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이런 내용이에요.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이런 사고방식을 우리말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는 그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라고 하는 말을 늘상 의식해야 할 때도 쓰기도 하고 사실 불교 얘기할 때도 많이 얘기를 하죠. 그러긴 한데 이게 뭐 말이지? 늘 이 부분은 떨어지지가 않아요. 이 말이 뭔 말이지? 뭘 알려주고 있는 거지?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어떤 거지? 이게 좀 시원하게 아주 명료하게 이렇게 딱 안 된단 말이야. 안 떨어져. 사실 안 돼요. 그게 사실은 또 우리로서는 참 어쩌면 풀어야 될 과제죠. 대단히 중요한 과제죠.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알아들어야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고 내 피와 살이 되도록 그것이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런 거잖아요. 과제입니다. 그건 풀어야 돼. 그런데 사천학문 앞에 있는 주련의 글씨 누구 글씨인지 아세요? 안상수체예요. 안상수 교수체예요. 우리 실상사 입장에서는 안상수는 너무나 사실 고마운 분인데 실상사 불사를 어쨌든 이렇게 종합적으로 불사 이야기를 하도록 만들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거든요. 그분이. 고마운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대단한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대단한 분이에요. 우린 주로 유명한 거 갖고 얘기하잖아요. 유명한 거 갖고. 훨씬 더 귀하고 대단한 것을 얘기할 땐 유명세를 갖고.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다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면 이분의 유명함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이분이 디자이너잖아요. 디자인의 대가인데 그 분야에서는 노벨상이라고 평가되고 있는 상을 독일에서 수상한 분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디자인계에서는 노벨상이라고 평가되어지는 그러니까 굉장한 권위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독일에서 그 상을 받은 인물이에요. 그래서 유명세로도 사실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국제적으로 평가를 받는 분이다. 그런데 그분의 글씨체로 주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글씨체로 유명한 걸 얘기하자면 지금 종각 글씨 누구겠어요? 이분도 유명한 분이에요. 명필이죠, 그 시대에. 이름이 안 나오네? 송화진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예? 자, 이렇게 깝깝하네. 나보다 더 깝깝해 보니까. 뭔데? 하여튼, 거기도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명필이죠. 또 사천억 문화에 걸려있는 사천억 문이라는 편액도 권갑석이라고 그분도 명필이에요. 이런 대단한 인물들의 작품들이 그렇게 걸려있어요, 곳곳에. 우리 이런 걸 사실 알아야 되거든요. 알아야 뭔가를 우리가 좀 귀하게도 생각하게 되기도 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강암 선생. 전 지사 아버지예요. 이 송성룡 선생이 명필이 전 지사 아버지. 그래서 오늘은 이제 문자반야 불사가 우리 오기 이전부터도 이루어진 부분도 있고, 그건 옛날식이에요. 주로 다 옛날식이에요. 우리 오기 이전에는. 근데 이제 우리가 온 다음에 한 것은 뭔가 좀 그래도 현대식으로 해보자 해갖고 좀 이제 상당히 도발적으로 이제 진척이 되고 있고 또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문자반야 바라밀 불사를 잘 해야 된다는 얘기를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떤 불사보다도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불사다. 어떤 불사보다도. 이 법을 다루는 내용을 중심으로 사실은 우리가 불교를 해야 되고 또 도량도 운영이 돼야 돼요. 그걸 중심으로. 선제집을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신앙 중심보다는 법을 중심으로, 인물 중심보다는 법을 중심으로 가자고 하는 취지에서 선제집을 이렇게 이제 불상을 안 모시고 법회장으로 사용하는 이유도 그런 데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이제 거창하게 뭘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수준에서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해보자 해서 이제 템플스테이 공간에 거기에 이제 주련을 문자 반야 바라밀 불사의 한 내용으로서 주련 불사를 하자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잘 안 보일 텐데, 근데 참 이게 어디 우리 신도님 다 알고 있지 이거는. 실상사를 지혜의 향기로 장엄하는 2025 문자 반야 프로젝트 홍보물입니다. 홍보물 이게. 근데 이번에는 어쨌든 이제 그 템플스테이 공간이 새로 만들어진 공간이기도 하고 또 무작위 대중들이 오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를 우리가 생각하는 문자 반야 프로젝트의 한 내용으로서 주련불사를 한번 템플스테이 공간에다가 한번 구체로 해보자 했는데 뭐라고 할까 이제 한글화 시켜서 뭐 초등학생들도 보고 읽고 알 수 있도록 사실은 그렇게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는 아직은 못 가고 그래도 뭔가 예술적으로 또 한글도 함께 담길 수 있도록 주련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분야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분을 우리 안상두 교수님이 이제 모셔왔어요. 이분도 굉장한 분이더라고요, 보니까. 서예가 기본이신데, 다천 김종원 선생님인데, 이분이
주지심 머물고 있는 원융당 주련하고 또 저기 템플스테이 공간의 주련을 이분이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했는데, 주지심 머물고 있는 원융당에는 뭐 주련 걸기가 좀 뭔가 이렇게 마땅치가 않다, 적절치가 않아 보인다 해서 약간 좀 유보를 시켜 놓고 있고, 반면에 템플스테이 공간은 이 김종원 선생의 이제 필체로 만들었는데요. 양쪽 두 글자는 한문이고 가운데 글자는 한글이에요. 이름은 휴당, 휴당인데 당자도 한문이고 앞에 휴자도 한문이고 중간에 휴자는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보일란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어 있네, 이렇게. 어쨌든 그래도 이제 한문과 한글을 함께 이제 담아서 주련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주련은 아니네. 편액이 되겠네. 현판. 그러네. 그렇지. 1차적으로 현판부터 하게 되네요. 현판인데, 한글을 같이 담아 놓으니까 글씨라는 느낌보다는 그림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림이라는 느낌. 그래서 상당히 뭐 독특하기도 하고 매력적이에요. 대단히. 저는 뭐 잘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이제 공유했으면 좋을 것 같아갖고 자랑도 할 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이것도 불사니까 우리가 불사금을 많이 모아야 돼요. 사실은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사실은 이제 제가 오늘 법회 때 이 내용을 갖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탑불사라든가 불상불사라든가 법당불사라든가 이런 불상은 우리 신도님들이 너무 잘 하시니까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신도님들이 잘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문자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문자 프로젝트 반야불사 프로젝트, 문자 반야 프로젝트, 문자 반야불사, 문자 반야불사는 사실은 그동안 이런 것을 중심에 놓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좀 이것을 부각시켜야 되지 않겠나 싶어갖고 문자 반야 불사를 하기로 했고, 또 이렇게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이제 최소한의 재정이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기본인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문자 반야 프로젝트 불사에 두루두루 불사에 많은 분들이 좀 동참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제 말씀이고요. 덧붙여서 본인만 뭐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인연 있는 사람들한테도 많이 권해서, 이거는 내가 하는 건 시주라고 얘기하고 누구한테 권유해서 하는 건 화주라고 얘기를 해요. 화주, 시주, 화주. 시주는 본인이 직접 하는 걸 시주라는 말로 표현하고, 내가 하진 못하지만 누구한테 권유해서 불사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을 이제 화주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시주, 화주의 공덕은 전통적으로 대단히 크게 사실은 평가를 해왔습니다. 시주자와 화주자의 그 공덕이 대단하다라고 해서 신앙적으로 많이 강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자반야 불사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재정들이 필요한데, 우리 신도님들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린 것을 참고하셔갖고 문자 반야 프로젝트 불사가 원만 성취할 수 있도록 많은 동참을 해주시고, 또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권해서 더 많은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이런 당부의 말씀입니다.
끝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실상사에서 하고 있는 불교라고 보통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실상사에서 하는 불교가 새삼스러운 내용을 하고 있거나 새로운 내용을 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전통적으로 해왔던 내용들이에요. 다 전통적으로 해왔던 내용인데, 다만 실상사에서 하는 것은 현대적인 우리 언어로 해석하고 설명하고 글로 쓰고,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지간하면 보고 읽고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해보자, 이걸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지, 내용 자체가 무슨 새삼스러운 거거나 내용 자체가 없었던 걸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미 있는 내용들, 이미 해왔던 내용들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런 것을 보여준 게 대표적으로 우리 사부대중 발언문, 실상사 이런 것들도 다 거기에 해당이 되죠. 이거 다 현대적 언어로 하고 있잖아요. 발언문, 붙들어 살자 발언문, 이것도 다 현대적 언어로. 약사경, 이것도 다 현대적 언어로. 이런 것은 굳이 따로 뭐 설명을 더 하지 않아도 그냥 읽어보면 뭔 말을 하고 있겠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 우리는 좀 자신감과 자부심을 갖고 우리 실상사와 인연 있는 우리 사부대중이 자신감과 자부심을 갖고 생각을 해도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마무리 차원에서 최근에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게, 그동안 이런 실험도 해보고 저런 실험도 해봤는데, 부처님 생애를 또는 불교를 가장 단순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겠다, 그렇게 설명하도록 하는데, 이거야말로 가장 효과적이겠다 해서 이제 얘기들이 몇 차례 있었어요. 혹시 짐작되는 게 있을까요? 법회 때 몇 번 얘기했는데. 그렇습니다. 솥하고 소 찾는 이야기입니다. 솥하고 소 찾는 이야기인데, 이건 선불교의 사유방식이에요. 솥하고 소 찾는 이야기는. 근데 이 사유방식이 또 선불교 때 그냥 돌연변이처럼 등장했나? 그렇지 않아요. 비슷한 사고방식이 경전에도 많이 있어요. 경전에도. 비슷한 사고방식. 똑같지는 않지만, 그런 메시지는 뭐 비슷해요. 그런 것들이. 다만 이제 솥하고 소 찾는 이야기는 선불교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그 얘기를 갖고 솥하고 소 찾는 문자 반야 이야기 해서 이제 이 솥하고 소 찾는 사고방식의 내용을 갖고 봤을 때 부처와 중생의 공통점은 뭐며 부처와 중생의 차이점은 뭘까? 이걸 제가 좀 정리해 봤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읽으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문자 반야 불사, 문자 반야 불사 내용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붓다와 중생의 공통점. 이것을 이렇게 본인 각자들은 붓다와 나의 공통점, 이렇게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생물학적으로는 똑같아요. 생물학적으로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생물학 똑같다는 얘기는.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죠. 두 번째, 똑같이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소를 타고 있다. 부처님도 몸과 마음이라는 소를 타고 있고, 우리도 몸과 마음의 소를 타고 있다. 세 번째, 똑같이 행위하는 대로 그 삶이 만들어진다. 부처님도 그렇지만 나도 그렇다. 우리도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번째. 그렇죠. 부처님 시달타 당시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이나 똑같이 뭐가 있는가? 소를 타고 있으면서도 소 타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소를 찾아 동분서주하는 삶을 산다는 얘기죠. 이건 똑같아요. 시달타나 나나. 부처가 된다면 달라지는데 부처가 되기 전에는 똑같습니다.
부처님 당시도 소 타고 소 찾아 동분서주하는 그런 삶을 시달타도 똑같이 우리하고 똑같이 살았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5번째, 그때는 소 찾아서 동분서주하도록 만드는 스승들만 있었지, 그건 시달타에게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그렇고 소 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스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 타고 소 찾아 헤매도록 만드는 스승들만 있지, 소 타고 있다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려주는 스승은 없었다. 그 시대에도. 부처님 이전에는 그거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부처님도 소 찾아 동분서주해야 하기 때문에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한 과정이 고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사실은 그 과정을 밟아서 답을 찾는 데까지 도착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런 지점이 부처와 우리의 공통점이더라. 부처님에게도 그때는 당시 스승이 없었다 이런 얘기죠. 우리처럼. 그때 당시 우리처럼. 그 다음에 차이점입니다. 붓다와 중생의 차이점. 몸과 마음이라는 소를 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차이점은 몸과 마음이라는 소를 타고 있음을 부처님은 잘 알고, 부처님은 잘 알고 우리는 모른다. 뭐 이런 얘기죠. 따라서 부처님은 잘 알기 때문에 소 찾아 다니는 헛고생을 안 해. 반면 우리는 계속 소를 찾아다니는 헛고생을 하고 살아요. 이게 이제 우리하고 부처님하고 차이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계속 소 찾아 헤매기만 하지 소를 부리는 쪽으로는 못 가는 거예요. 찾아 헤매기만 하지. 근데 부처님은 소를 타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소를 마음껏 부려서 본인이 살고 싶은 멋진 삶을 잘 만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찾아 헤매니라고 그런 게 못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부처님은 소를 부리더라 하더라도 어떻게 부리냐 하는 문제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거든요. 대부분 우리는 소를 잘 부려서 내 삶을 잘 만들어가는 쪽에만 머물러 있어요. 근데 부처님은 그것도 당연히 포함되겠지만 그걸 우린 전통적으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소탄유를 잘 알아서 이 소를 잘 부려갖고 자타일시 성불도, 이 말 들어보셨죠? 너와 나 우리 모두 다 같이 소를 마음껏 부려서 멋있는 삶을 창조해내는 부처님처럼 삶이 되도록 하자 이런 얘기죠. 자타일시 성불. 나만 잘 사는 게 멈추지 않고 내 삶을 잘 만드는 데만 멈추지 않고 우리 모두 다 같이 함께 잘 살도록 하자 이런 얘기죠. 이런 게 이제 우리하고 다른 지점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리해 보면 부처님도 당시에는 소 타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소를 찾아다니도록 만드는 스승들만 만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승들의 지도를 받아서는 아무리 해봐도 답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 포기하고 이제는 자기 방식으로 답을 찾습니다. 자문자답의 방식으로. 자문자답의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관찰 사유하니까 내가 소를 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부처님이. 부처님은 스승들의 지도를 받아서 답을 찾은 게 아니고요. 스승들의 지도를 받는 방식으로는 답이 안 나오니까 이제는 자기 방식으로
답을 찾는 작업을 하게 되고 거기서 답을 찾습니다. 이걸 훗날은 중도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도적으로 하니까 답이 나왔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소를 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소를 부려서 멋있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부처라는 스승한테 묻고 배우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소를 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살아가는 스승이 있는 거죠. 또 그분의 가르침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얼마든지 어렵지 않게 부처님처럼 그렇게 고생하지 않고도 소 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잘 부려서 좋은 삶을 만들어가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이제 이런 걸 다 묶어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소 탄 줄을 몰라서 소 찾아 헤매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소 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 소를 잘 부리고 멋있는 삶을 살도록 할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이제 눈먼 봉사 얘기하고 연결시켜 보면 봉사인 채로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살 것인가? 눈을 떠서 알 것을 제대로 알아서 알 것을 잘 모르는 채 동분서주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알 것을 제대로 알아서 내가 살고 싶은 멋있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이런 얘기죠. 정리해보면. 즉 문자 프로젝트의 목적은 문자 반야 프로젝트의 목적은 바로 소 타고 있다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고 그 소를 잘 부려서 멋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자. 사실 이것을 위해서 문자 반야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문자 반야라고 하는 거, 문자 반야라고 하는 게 부처님을 모시는 일보다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법당을 지는 일보다 사실은 뭔가 별로라고 생각이 되신가요? 내용 설명을 들어봤을 때 사실은 법당도 소중하고 뭐 불상도 소중하고 탑도 소중하지만 사실은 불상이나 법당이나 탑이 갖는 의미가 사람들한테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문자 반야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처럼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불교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 모든 일 중에서 가장 우선하고 중요한 것이 문자 반야 바라밀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불사가 어떤 형태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할 수는 없지만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는 우리가 좀 꾸준하게 해가야 되는데 우리 사부대중들도 여기에 대한 깊은 관심과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인 것이고 알 것을 제대로 알고 좀 제대로 살아보자. 이 길을 열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소 타고 소 찾는 불교 이야기 이런 메시지들이 사람들에게 잘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아마 문자 반야 바라밀 불사 지금 구체로 진행되는 것은 이제 주련불사가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뭔가 작품성 있는 주련으로만 끝나지 않고 소 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내용까지 거기에 담겨서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이 불사가 발전하고 진행이 되면 아마 더없이 좋지 않을까. 왜 그런가 하면 그런 것이 잘 되면 제가 볼 적에는 실상사를 찾아오는 무작위 대중들이 불교적인 사상과 정신에 대해서 저절로 눈을 뜨게 되게 되기도 하고 저절로 불자가 되겠다고 발심하는 계기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포교를 해야 된다, 전법을 해야 된다라고 많이들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문자 반야 바라밀의 불사가 그런 내용까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전법도 포교도 저절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정성스럽게 마음을 모아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모두 말씀이라고 했는데 일단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